베를린 아파트를 사서 임대하기. 한국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대출, 임대 수입, 감가상각, 세금 전략. 독일 부동산 투자는 월세 수입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한국인 투자자들이 독일 부동산을 볼 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가 대출이자를 커버하면 좋은 투자 아닌가요? 맞는 말이지만 독일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봐야 합니다. 독일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월세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가거주와 달리 임대용 부동산은 세금 계산이 훨씬 중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임대소득을, 즉 임대 및 사용수익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예시, 베를린에서 40만 유로 아파트를 사서 임대하는 경우 자가거주 글과 동일하게 베를린의 아파트를 40만 유로에 구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베를린의 부동산 취득세는 6%이며 중개인이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 주거용 아파트에서는 중개수수료 분담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출 시나리오 70%와 80%.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은행은 체류 자격, 소득, 독일 내 신용기록, 임대 가능성, 자기 자본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독일 영주권자나 독일 국적자보다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대 비용은 대부분 자기 자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투자용 부동산은 은행이 더 엄격하게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월 은행 상환액 계산.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임대용 부동산에서 중요한 점은 이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원금 상환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금 상환은 세금 비용이 아니라 자산을 늘리는 과정입니다. 임대 수입과 실제 월 현금 흐름. 예를 들어 월 순수 임대료, 즉 칼트미테를 1,300유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전과 관리비를 월 150유로로 보겠습니다. 80% 대출 시. 이 계산을 보면 독일 부동산 투자는 월세만으로 당장 큰 현금 흐름이 남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처럼 매매 가격이 높은 도시는 월세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 효과와 장기 보유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임대용 부동산의 핵심, 이자와 감가상각. 임대용 부동산에서는 대출이자를 세금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부분에 대해 감가상각, 즉 아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매매 가격을 감가상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건물가액만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나누는 매매 가격 분리가 중요합니다. 독일 연방재무부는 이를 위한 공식 계산 보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 예시. 40만 유로 아파트에서 건물가액 비중을 75%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500유로는 실제로 매달 지출되는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에서는 비용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임대용 부동산에서 아파는 매우 중요한 세금 효과입니다. 세금 계산까지 포함한 월 부담. 이제 70% 대출 시나리오를 세금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즉, 실제로는 월세를 받고 있지만 세금상으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손실은 개인의 다른 소득과 상계되어 소득세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개인 한계세율을 예시로 35%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0% 대출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용 부동산은 월세가 들어온다는 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매달 150유로, 300유로 또는 그 이상의 자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금 상환을 통해 자산이 쌓이고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과 10년 후 비과세 매각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 부대 비용은 바로 비용 처리될까?
한국인 투자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공증인수 수수료, 부동산 중개인 비용은 임대용이면 바로 비용 처리되나요? 대부분은 바로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보통 취득부대 비용으로 보아 매입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중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파를 통해 장기간 비용화됩니다.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가상각되지 않습니다. 즉, 중개수수료를 냈다고 해서 전액을 그 해에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수리와 현대화, 15% 규칙을 조심해야 한다. 임대용 부동산을 산 뒤 바로 수리하거나 현대화하려는 투자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독일 세법에는 이른바 15% 규칙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리 현대화 비용이 건물 취득가액의 15%를 초과하면 그 비용이 즉시 비용 처리가 아니라 취득 관련 제조 비용으로 보아 장기간 감가상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재무부도 건물의 수리, 현대화, 취득비용, 제조비용, 취득 근접 제조비용의 구분에 관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 10년 보유가 핵심. 자가거주용 부동산과 달리 임대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10년 보유 기간이 중요합니다. 임대용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매각하면 매각 차익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을 10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뒤 매각하면 일반적으로 매각 차익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용 부동산은 처음부터 최소 10년 보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베를린 투자에서 한국인이 특히 봐야 할 포인트. 첫째, 임대차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독일은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처럼 계약기간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칼트 밑에와 반 밑에를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 수익률은 보통 칼트 밑에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관리비 중 일부는 세입자에게 전가되지만 모든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하우스겐트 내역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전체 하우스겐트가 높아도 그중 얼마가 세입자에게 전가 가능한지, 얼마가 집주인 부담인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아파트 소유주 회의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겐툼스보눔은 개인 집이면서 동시에 공동건물의 일부입니다. 향후 엘리베이터 교체, 지붕공사, 난방교체 같은 큰 비용이 예정되어 있으면 특별 부담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에너지 상태를 봐야 합니다. 독일은 에너지 효율과 난방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매입가가 매력적이어도 나중에 수리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환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 유로원 환율 변동이 실제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를린 시장은 여전히 투자할 만한가? 베를린은 단기 고수익형 시장이라기보다는 장기 보유형 시장에 가깝습니다. 월세 수익률만 보면 다른 도시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은 여전히 독일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 중 하나이며 장기적 주거 수요가 강합니다. 결론, 독일 임대 부동산은 세금과 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 베를린에서 임대용 아파트를 사는 것은 한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독일 집값은 오른다거나 홀세가 나온다는 생각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좋은 임대 부동산 투자는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